자, 7번에 써있는 것들을 보자. 100C 40, 99C 39, 98C 38. 자, 그럼 써있는 거를 거꾸로 읽어보면 규칙성 있지? 앞수와 뒤수가 동일하게 1씩 커지는 배열이니까 어떻게 들어가는 대각선 배열에서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애들이다. 그지? 어디까지 넣어놔 봅시다. 97C 37 플러스 96C 36. 자, 여기까지는 이 규칙대로 거꾸로 썼을 뿐이지. 그럼 만약에 문제가 요렇게만 더하시오라고 했으면 답은 뭐겠어? 101C 규칙대로 가자면 41이겠지만 꺾였으니까 40. 만약에 이렇게 끝났으면. 그지? 근데 문제는 여기 하나 더 붙었지. 얘가 96C 35가 붙었어. 자, 그래서 쟤 때문에 지금 이 대각선으로 쭉 내려간다라는 수의 규칙이 깨져버렸지. 왜? 얘랑 얘는 같은 줄이니까. 그래서 얘 뭐지? 라고 했을 때 같은 줄에 있는 연속된 두 수의 합이니까 요게 뭐다? 같은 줄에 있는 연속한 두 수의 합은 그 다음 줄에 있는 가운데 수와 같다. 였으니까 얘가 97C 36이 되겠지. 만약에 요게 숫자가 36이 헷갈릴 수도 있어. 그러면 예시를 들어보면 되지. 너희가 뭐 2C0, 2C1, 2C2 그 다음 줄 3C0, 3C1 이렇게 되니까 얘네들도 하면 얘잖아. 아, 뒤에 수가 똑같지? 이렇게 까먹었으면 쓰면 돼. 몇 개 예시만. 자, 그래서 연속된 같은 줄에 연속된 두 개 합은 다음 줄에 뒤수와 같다. 그러면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연쇄 반응이 일어나지. 얘네 둘이 또 97번째 줄에 연속된 두 수니까 98C 37이 될 거고. 이제 흐름 탔지? 또 되겠네? 99C 38이 될 거고, 또 이렇게 더해서 100C 39가 될 거고, 마지막으로 얘네 둘을 더해서 정답 101C 40이 되겠다. 정답 4번. 또 35페이지 질문 있을까? 모르는 건 다 물어봐. 없으면 넘어갈게. 넘겨서 36페이지 질문. 11번. 자, A는 10C0 더하기, 자, 이거 숫자 순서만 좀 바꿀게. 10C1 곱하기 4 더하기 10C2 곱하기 4의 제곱. 이 규칙대로 쭉 가서 10C10 곱하기 4의 10제곱. 이거 다 더한 값이래. 그러면 이걸 다 더한 값이다 라고 써있긴 하지만 이걸 다 더하는 건 당연히 아닌 거고, 더하기로 연결돼 있지만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자고. 누군가의 전개식이다 라고. 그럼 예를 들어 볼게. 만약에 A 플러스 B의 4제곱의 전개식을 쓴다 라고 한다면 이거 이렇게 쓰잖아. 4C0에 A가 0번, 뭐 B가 4번 더하기 4C1에 A가 1번, B가 3번. 이것도 지금 더하기니까 전개식이니까 요런 꼴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항 정리로는 이런 꼴이 나왔을 때 몇 시 몇에다가 누구 몇 번, 누구 몇 번 이렇게 두 개의 항이 나와야 돼. 이게 일반적이잖아. 근데 쟤를 보면 그래 10시 0부터 10시 10까지 가는 건 오케이 됐어. 근데 뒤에 붙는 수가 4의 거듭제곱밖에 없잖아. 두 개 있어야 돼. 왜? 이항 정리니까. 두 개 있어야 돼. A와 B를 몇 번씩 골랐다가. 근데 뭐야? 없잖아. 그럼 왜 없는 거야? 안 쓴 거지. 왜? 안 써도 되니까.
지금 여기가 두 번째 항이 이렇게만 돼 있지? 그럼 요거 1을 살려주자? 그럼 10번 중에 한 번은 4를 골랐다는 얘기야. 그럼 나머지 9번은 누굴 골랐다는 얘기야? 안 쓴 거지. 안 써도 되니까. 이게 숨겨져 있던 거지. 1의 구승은 곱하기 생략해도 되잖아. 어차피 1인데 뭐. 그러니까 1의 거듭제곱이 숨겨져 있던 거야. 그래서 얘는 그 다음 항이 10C 2 곱하기 4의 제곱만 있겠지만 이 뒤에는 사실 뭐가 숨겨져 있어? 1의 8제곱이 숨겨져 있던 거야. 그러면 얘네들의 전개식은 뭐다? 이거 거꾸로 한 거지. 이거 누구의 전개식이야? 얘네들. 왜? A와 B를 고르는데 4번 고르는 거니까 총.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 그럼 여기서 뭐야? 4와 1을 고르는데 총 10번 고른다. 그럼 얘는 누구의 전개식? 4 플러스 1의 10제곱의 전개식이다. 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B가 조금은 보일 거야. B는 첫 번째 10C형. 두 번째가 이렇게 돼 있네. 마이너스 10C1 곱하기 6. 두 번째가 플러스 10C2 곱하기 6의 제곱. 이렇게 가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첫 번째로 얘는 1이 생략된 건 보이지? 10제곱인 것도 보일 거야. 근데 문제는 첫 번째 부호가 왔다 갔다 거려. 플러스로만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거려. 언제는 플러스고 언제는 마이너스야. 지금 풀마가 왔다 갔다 거리고 있지. 그럼 왜 때문에 왜 그럴까? 왜 그러겠어? 여기 뒤에 숨겨져 있는 애 때문이지. 그러면 이 항을 얘를 원래 형태로 써볼게. 플러스 10C1에서 6을 한 번 골랐고 원래는 1을 9번 고른 거잖니? 근데 1이 아니라 뭐였던 거야? 마이너스 1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 홀수 제곱이 오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생겼던 거고 뒤에 그 다음 거에는 플러스였잖아 원래? 그럼 왜 그냥 플러스로 끝났냐? 마이너스 1을 8번 골랐으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존재 때문에 얘가 풀마가 왔다 갔다 거리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누구의 전개식이다? 6-1의 전개식이다. 그러면 뭐하래? A에서 B를 빼래. 근데 실제로는 뭐야? 5의 10제곱? 5의 10제곱 똑같지? 정답 0. 그래서 이항 정리를 통해서 이런 나열식을 줬을 때 이항 정리니까 말 그대로 이항 정리니까 두 개 중에서 누구를 몇 번 이 꼴이 나와야 돼. 근데 안 나왔다. 하나밖에 없다. 그럼 뭐다? 1이 생략된 거다. 다음 또 질문. 없어? 진짜? 13번 또? 10번? 10번, 13번. 여기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뭐 괜찮아. 질문해. 도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질문하는 게 훨씬 좋아. 자, 10번 보자. 아니라 만약에 어떤 집합의 원소가 1부터 10까지 10개가 있었어. 여기서 부분집합을 만들 거야. 원소 하나짜리 부분집합 몇 개 나와? 아? 10개. 왜? 그냥 1, 2, 3, 4, 5, 6, 7, 8, 90이니까? 조금 더 이쁘게 생각해봐. 왜 10개일까? 식으로. 수식으로 쓴다라고 쓴다면? 10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잖아. 이게 원소 하나짜리 부분집합 만드는 가지수인 거야. 해야 되나? 그러면 원소 2개짜리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겠어? 이렇게 시작을 해야 표현이 편하지.
그지? 됐네? 그러면 자 원소 3개짜리 부분집합은 요만큼이겠지. 4개짜리, 5개짜리, 10개짜리 쭉 있겠지. 다음 원소 0개짜리도 당연히 있겠지. 공집합 우린 알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 써있는 모든 수를 다 더하면 이게 뭐야? 1부터 10까지의 수로 만들 수 있는 모든 부분집합의 수야. 됐어? 근데 우리는 이걸 다 더한 값을 뭐라고 알고 있어? 2의 10제곱이라고 알고 있지. 이걸로 푸는 거야. 문제 갑시다. 10번. 집합 A는 25 이하의 자연수 집합이래. 1부터 25까지의 수를 갖고 있어. 25개지. 자, 얘의 부분 집합 중, 자, 그럼 이제 우리 이제 경험 생겼어, 얘들아. 얘네 이 집합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 25시 0부터 25시 25까지 더한 거니까 전체 부분 집합, 이런 건 상식으로 알아두자고. 전체 부분 집합 수는 25시 0부터 25시 25까지 더한 거니까 2에 25제곱개 있어. 그치? 자, 근데 문제는 뭐래? 그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 1, 2를 포함하고 원소의 개수가 홀수인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래. 자, 그럼 생각해보자. 여기서 내가 찾는 부분집합은 1과 2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대. 그리고 전체 원소의 개수가 홀수개여야 된대. 그럼 여기에다가 추가로 내가 고를 수 있는 원소의 개수는 1개 또는 3개, 그치? 또는 5개 이렇게 갈 거야. 맞나?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23개까지 추가할 수 있겠지. 총 25개 있으니까. 됐지? 자, 근데 우리는 이미 집합에서, 부분집합에서 많이 해봤잖아. 1과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어떻게 됐어? 1과 2는 미리 뽑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 1부터 25까지 중에 1과 2는 이미 빠진 거야. 그럼 23개 남았지? 23개의 원소 중에서 원소 1개 뽑는 가지수 더하기 3개 뽑는 가지수 더하기 5개 뽑는 가지수 더하기 쭉 가서 23개 뽑는 가지수까지 더하면 그게 곧 문제의 조건에 맞는 거겠지. 이해됐나? 써볼까? 그럼 이건 뭐겠어? 당연히 23시 1이겠지. 얘는 당연히 23시 3이겠지. 23시 5겠지. 23시 23이겠지. 얘네 다 더한 값이 정답이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더할 건데 우리가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이런 걸 배웠어. 예를 들어보자. 뭘로 할까? 9, 너무 많다. 5 정도로 할게. 5C 0부터 5C 5 정리합시다. 5C 0부터 5C 5까지 싹 다 더하면 2의 5제곱이다. 다음 여기에 5C 5부터 5C 0부터 5C 5까지 숫자 6개 있지, 그지? 0부터 5까지니까 6개 있지? 그 6개에서 왼쪽으로 짜라락 3개 그리고 오른쪽으로 짜라락 3개 더한 건 똑같다. 왜? 차후 대칭이니까. 그 값은 당연히 똑같은 것끼리 더해서 2의 5제곱이니까 각각은 절반인 2의 4제곱이겠지. 그치? 다음 두 번째 뭐 있었어? 홀수 번째 있는 애들의 합과 짝수 번째 있는 애들의 합은 똑같다. 그러니까 같은 이유로 얘도 절반. 그러면 얘는 뭐야? 23시 0부터 23시 23까지 싹 다 더한 애에서 딱 뭐야? 1, 4, 5, 7, 9 홀수 번째 애들만 더한 거지. 그럼 뭐다? 2의 23승의 절반인 2의 22승이 되겠다. 정답 5번. 그래서 이거 확통을
미리 해놓으면 내가 몇 번 얘기했었지만 너희 겨울방학이 진짜 편해질 거야. 물론 원래 디폴트 값은 당연히 고3 넘어가는 겨울방학은 괴롭고 힘들고 피곤하고 할 텐데 그나마 좀 숨 좀 쉰다고 수학 진도는 더 안 나가도 되잖아. 그치? 자, 13번 14의 20제곱이랑 16의 20제곱을 더하래. 더한 걸 225. 야, 근데 225는 조금 그렇다, 그지? 이 정도는 바로 바꿀 수 있잖아. 15의 제곱으로 나누래. 나눴을 때 몫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나머지를 구하래. 나머지를 구하래. 자, 그러면 우리 경험상 이거를 실제로 계산하는 일은 당연히 아닌 거고,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에 의해서 우리가 할 일은 요 수에서 얘를 전개하는 식을 쫙 썼을 때 15를 2개 이상 갖고 있는 애들은 다 나눠 떨어질 테니까 신경 끄고 15를 1개 또는 안 갖고 있는 애들만 나머지랑 상관이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전개를 할 건데 문제는 얘는 밑이 15인데 얘는 14랑 16이야. 15를 몇 개 갖고 있는지가 알고 싶은 거잖아. 근데 얘는 14랑 얘는 16이잖아.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자? 어차피 나는 15가 무조건 기준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14와 16을 어떻게 보자? 15-1의 20제곱이랑 15 플러스 1의 20제곱으로 보자고. 각각을. 그러면 이제 얘를 전개하는 식 이항 정리 쓸 수 있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항 정리로 전개해 볼게. 자, 20개 중에 하나도 안 골랐어. 누구를? 15를. 그러면 마이너스 1을 20번 골랐다는 얘기지. 여기서 출발하면 되겠다. 그지? 플러스 20개 중에 한 번 골랐어. 15를. 그럼 남은 거는 당연히 마이너스 1을 19번 골랐겠지. 자, 그리고 다음 항은 20C2에 15를 2번 고르고 마이너스 1을 18번 고른 거 아니겠니? 그지? 근데 아까 시작하면서 내가 말한 것처럼 얘부터는 쓸 이유가 없다. 왜? 얘는 당연히 얘로 나누어 떨어질 테니까 15의 제곱을 갖고 있잖아. 여기부터는. 그럼 이 뒤로는 볼 것도 없지. 필요 없어. 우리는 15가 없거나 한 개 있는 애만 조사하면 돼. 나머지는 15의 제곱을 다 갖고 있으니까 볼 것도 없어. 그러면 얘도 똑같은 이유로 20C형에 15가 없고 1이 20개 있는 애랑 20C1에 15가 1개 있고 1이 19개 있는 애랑 요렇게만 조사하면 되겠다. 자, 얘네들은 계산할 만 하잖니. 이 정도는. 그치? 합시다. 1, 20, 15, 마이너스 1. 그럼 몇이냐? 마이너스 300. 다음, 아래 거. 1, 20, 15, 1.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럼 이거 더하면 몇이야? 정답이. 지금 뒤에 안 쓰는 거 이해되지, 얘들아? 어차피 이 뒤에 전개식들은 전부 다 15의 제곱을 이상 갖고 있을 테니까 왜 나누기를 이렇게 하냐? 이해되지, 얘들아? 만약에 AB 플러스 A제곱 B 마이너스 AB 제곱 플러스 A 세제곱 B 뭐 이렇게 있다 쳐. 얘를 A로 나눴어. 그럼 이걸 계산해서 얘로 나누는 거 아니잖아. 굳이. 얘를 얘랑도 나누고 얘랑도 나누고 얘랑도 나누고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 되잖아. 이것도 따로따로 했단 얘기야. 얘도 15의 제곱으로 나누고 얘도 15제곱 얘도 15제곱 15제곱 15 얘도 다 따로따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했을 때 15의 제곱으로 나누니까
이 전개식에서 15를 2개 이상 갖고 있는 애들은 어차피 나눠 떨어질 테니까 굳이 쓸 것조차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15가 없는 애랑 15가 1개인 애만 따로 뽑아내서 걔만 따로 계산하면 걔만 나머지랑 상관이 있을 거거든. 이 얘기야. 이해됐을까? 더 있니? 질문? 할 만한 것들 했어, 질문. 자, 없으면 넘겨서 확률. 자, 확률 연습 문제 52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였지. 자, 52페이지 질문. 자, A, B, C, D, E랑 1, 2, 3, 4가 있는 카드 총 9장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나열할 때 A가 있는 카드 양옆에 숫자가 있어야 된대. A 양옆에 숫자가 있을 확률. 자, 9개를 나열하는데 A의 양옆에 숫자가 있을 확률. 그러면 일단 볼 것도 없이 분모는 9팩이겠다. 9개를 나열하면 되니까. 자, 9개를 나열하는 애들 중에서 이제 문제 조건에 맞추자. A 양옆에 숫자가 있어야 된대. 그러면 A의 양옆으로 숫자가 와야 돼. 그리고 그 숫자가 뭔가 왔다라고 치고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애들 침범하면 안 돼. 묶어야지. 됐지?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B, C, D, E랑 나머지 숫자 2개만 남았겠지. 이렇게 된 상태야. 맞나? 그러면 얘네들을 나열하는 가지수를 세면 되겠다. 됐지?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말한 거 그대로씩 세어볼게. 자, 첫 번째 A 양옆에 올 2개의 수를 골라서 나열해. 숫자 4개 중에 A의 양옆으로 올 2개의 숫자를 나열해야지. 1, 2랑 2, 1은 다른 거니까. 그지? 조합이 아니라 순열 써야지. 알지? 이 정도는 얘들아? 자, 지금 4P가 뭐야? 이거 만든 거지. 다음 이제 나열해야지. 몇 개 있는 거야? 숫자, 문자?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있는 셈이지. 묶어야 되니까. 됐니? 끝. 그러면 이런 거 계산 금방 하지? 이 정도 머리는 뭐 돌아가겠지. 9팩, 7팩 약분하면 9, 8만 남을 거고 4P이니까 4, 3이 남아서 약분하면 끝. (3번이었고) 또 질문? 52페이지 더 없니? 없으면 53페이지. 아? 8번? 8번. 자, 두 집합이 있었고 첫 번째 확률은 함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골랐을 때, 자, 내 해석으로 부를게. 그냥 x가 다르면 y도 다른 함수. x가 다르면 y도 다른 함수. 다른 말로 보다 1대1 함수. 그치? x가 다르면 y도 다르다는 얘기는 y값이 안 겹친다는 얘기니까 1대1 함수에게 쓰지. 그래서 자, 미리 써놓자. 함수 전체의 개수는 파이를 쓰긴 하지만 외울 필요 없다고 그랬지. 1이 갈 수 있는 거 4개, 2도 4개, 3도 4개, 4도 4개, 4의 대제곱. 자, 다음 1대1 함수의 개수는 미리 써놓자고. y가 겹치면 안 되니까 1이 갈 수 있는 거 4개. 어디론가 갔어. 그럼 2는 3군데로 줄지. 3도 2군데로 줄지. 4는 한 군데밖에 없지. 그러니까 굳이 쓰자면 4, 3, 2, 1. 다른 말로 쓰자면 4팩. 4P 4니까. 뭐가 됐든 상관없고. 뭐 일단 요 정도. 자, 그러면 일단 A
확률 A 1대1 함수 1 조건을 물어봤으니까 4의 4제곱분의 4팩 432에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4의 세제곱분의 3, 2, 6 이렇게 되겠네. 64분의 6이니까 32분의 3 정도가 될 거고, 다음 B i가 j보다 작다면 fi와 fj의 대소도 저렇대. 자, 요거는 되게 중요했던 개념이었지. 함수에서 i가 j보다 작다면 fi와 fj의 대소도 그러하다. 요만큼만 쓸게. 자, 사실 얘는 등호가 빠진 것도 원래 봐야 되지만 이 문제는 등호가 없으면 딱히 뭐가 없다, 그치? 이건 만약에 등호가 없다라고 치면 이거잖아. x가 작으면 y도 작대. 대소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1은 무조건 4고 2는 무조건 5고 3은 무조건 6이고 4는 무조건 7이겠지. 근데 등호가 있으니까 조금 얘기가 달라지지. 그럼 이거보다 등호의 의미 중복이 된다. 같은 거 골라도 되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중복 조합이다. 기억해야지. 결론 뭐야? 4개의 y값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4번 고르기만 하면 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4, 4, 5, 6을 골랐어. 4, 4, 5, 6을 골랐어. 그러면 1은 4겠지, 2도 4겠지, 3은 5겠지, 4는 6이겠지. 이 얘기지. x가 작으면 y도 작은데 같을 수도 있댔으니까. 그래서 중복 조합이므로 4개 중에 중복 허용해서 4번 고른다. 그래서 B의 확률은 지금 그냥 전체 확률을 지금 전체 함수 중에서 중복 조합을 만족시키는 함수겠습니다. 그럼 얘가 256인가? 얘는 7C4니까 7C3으로 하자. 그럼 뭐 계산하면 되겠지. 그래서 계산하면 256분의 7, 6, 5, 3, 2, 35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얘네들 뭐래? 더하시오. 더하면 정답 256분의 59다. 자, 8번이었고 여기도 질문 있나? 9번? 흰색과 검은색을 합쳐서 8개가 들어있는데 여기서 임의로 3개를 꺼내서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는 짓을 여러 번 했더니 14번당 한 번꼴로 셋 다 흰 바둑돌이래. 자, 그러면 이게 뭐야?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관계지. 즉 뭐야? 통계적으로 봤더니 셋 다 모두 흰색이 나올 확률이 14분의 1이 됐다는 얘기야. 맞나? 그러면 이거를 수학적 확률로 계산을 해보면 된다는 얘기지. 자, 지금 흰색 바둑돌을 모르니까 X개라고 두자. 그러면 검정 바둑돌은 Y개라고 해도 되고 뭐 바꿔도 상관없는데 8개니까 8마X라고 둘까 그냥? 자,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이 8개에서 3개를 꺼내서 확인할 거야. 그러면 확률은 8개 중에 3개를 꺼낼 건데, 자,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확률은 뭐야? 흰 거 3개 나올 확률. 그러면 흰색이 X개니까
하필이면 3개가 X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게 이게 흰색 3개 나올 확률이지. 그지? 이게 흰색이 3개 나올 수학적 확률인데 그게 통계적 확률은 몇이다? 14분의 1이 나왔다. 이거 계산하면 끝. 됐나? 이 페이지 더 있을까? 없으면 넘어가서 54페이지 질문. 54페이지 19번. 자, 19번 30 이하 자연수 n에 대하여 15x제곱 마이너스 8nx 플러스 n제곱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정수해를 가질 확률. 이렇게 돼 있네. 자, 근데 처음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정수해니까 이거 뭐 인수분해, 근해 공식을 생각하면 조금 곤란하고, 물론 그렇게 해서 풀 수도 있겠지만 손이 많이 가니까 얘가 조금만 보면 인수분해가 되지. 이러면 딱 떨어지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5x-n과 3x-n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래서 x값이 5분의 n 또는 3분의 n이다. 얘가 근이야. 근데 뭐래? 얘가 정수여야 된대. 이 말이지. 그러면 이 정도는 머리 돌아가잖아. 얘네가 5분의 n이나 3분의 n이 정수가 되려면 n은 5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되면 될 거야. 그치? 그러면 그게 되기 위한 확률을 구하랬으니까 우리가 찾는 확률은 분자 계산만 할게. 어차피 분모는 30이니까 5의 배수 더하기 3의 배수. 근데 교집합이 있지? 빼기 15의 배수를 하면 정수인 해가 나올 조건이 되겠다. 그치? 처음 이해돼? 그러면 1부터 30까지니까 5의 배수는 6개, 3의 배수 10개, 15의 배수 2개니까 14개가 있겠네. 즉 1부터 30까지 수 중에서 이 문제의 조건, 정수해가 되기 위한 n의 값은 14개이므로 정답은 30분의 14가 되겠다. 그래서 15분의 7이겠네. 질문 더 없니? 없으면 넘겨서, 자, 조건부 저번 시간에 했었고, 그치? 62페이지까지 됐고, 자, 오늘 드디어 확률이 끝난다. 자, 봅시다. 63페이지 제목, 사건의 독립과 종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조금 헷갈리거든? 잘 들어봐. 자, 얘들아,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봐. 내가 주사위를 던질 거야. 한 번 던졌어. 뭐 몇이 나왔겠지? 또 던졌어. 또 몇이 나오겠지? 또 던졌어. 또 몇이 나오겠지? 이거 계속해. 그러면 얘들아 생각해봐.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 확률로 주사위당 어떤 특정 1이라고 할게. 주사위 하나당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야. 당연하지? 그치? 그러면 이때 내가 첫 번째 주사위를 굴렸어. 1이 나왔어. 예를 들어 1이 나왔어. 그럼 두 번째 굴렸을 때 주사위에서 1이 나올 확률이 감소하니 증가하니 똑같니? 똑같지. 당연한 거지. 맞아 얘들아? 내가 한 번 1이 나왔다고 다음에 1이 나올 확률이 감소하진 않잖아. 왜? 왜 그런 거야? 내가 처음 던진 거랑 두 번째 던진 거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1도 안 미치니까야. 맞아? 아무 상관없잖아. 내가 첫 번째 몇이 나왔건 두 번째 던지는 거는 첫 번째 던지는 결과물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맞아? 다음 내가 예를 들어 첫 번째 던졌는데 1이 나왔어. 두 번째 던졌는데 또 1이 나왔어. 그럼 세 번째 던졌을 때 1이 이제는 안 나오겠지.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에서 더 감소하니? 아니지. 여전히 6분의 1이야. 왜? 첫 번째와 두 번째 결과물이 세 번째 영향을 1도 안 미치거든. 맞나? 이해됐어?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한 거 있지? 서로가 서로에게 확률상 영향을 안 미치는 관계. 이해됐어? 요거를 독립이라고 불러. 이런 상황을 독립사건이라고 부른다고. 두 사건은 서로 독립이다라고 불러. 뭐야?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관계. 별 개소리를 다 할 수 있지. 얘들아, 만약에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올랐어. 그거랑 니네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조는 거랑 상관 있냐? 없잖아. 삼성 주식이 오를 확률이랑 니네가 졸 확률이랑 연관이 있어? 없지. 그러니까 걔네 둘은 뭐야? 독립이라고. 주식이 올라도 졸 사람은 졸고 주식이 떨어져도 안 졸 사람은 안 졸 거 아니. 아무 상관없잖아. 이런 상황의 두 사건을 독립사건이라고 불러. 서로가 서로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확률적으로. 이해됐을까? 그래서 이게 뭐랑 헷갈리냐면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메인이야 얘들아. 독립이라는 말을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뭐랑 혼동지어면 안 되냐면 앞에서 배웠던 얘랑 헷갈리면 안 돼. 이 둘을 헷갈리면 절대 안 돼. 왜냐면 둘 다 뭔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애거든. 자, 배반 사건의 뜻은 뭐야? 교집합이 없는 거지. 그치? 다음, 독립사건은 각각의 확률에 책에다 써있어. 영향을 주지 않는 사건. 어찌 보면 비슷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은 태생부터 달라. 왜냐? 얘들아, A와 B가 두 사건 A와 B가 배반이다, 배반 사건이다 라고 한다는 말 안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여튼간에 A 사건과 B 사건은 동일한 공간 내에 존재해. 요게 전제로 깔려 있는 거야. A와 B가 동일한 섹터 안에 있어야 걔네들의 교집합이 있는지 없는지가 파악될 거 아니니. 그러니까 두 사건이 배반이라는 건 애초에 걔네들이 같은 표본 공간 안에 있는 거야. 애초에. 근데 교집합이 없을 뿐. 내 말 이해돼? 이해됐어 얘들아? 근데 독립사건은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A와 B가 독립이다라는 건 A는 여기 있고 B는 저기 있는 거야. 사는 세상이 다르다고. 아까 내가 예로 들었지 얘들아. 주식이 오르는 거랑 니네가 자고 안 자고 하는 거랑 이게 같은 공간에 묶여 있냐?
아니잖아. 그냥 다른 세상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독립사건은 애초에 두 사건이 같은 공간에 있는 애가 아니야. 다른 세상에 있다고. 다른 세상에 있는데 그 두 개의 세상이 영향력이 없는 거야. 서로가 서로에게. 내 말 이해됐어, 얘들아? 근데 배반은 뭐야? 야, 내가 너희한테 배반 사건을 눈으로 보게 표현해봐라고 하면 이렇게 쓸 거잖아. 그럼 이렇게 쓴다라는 말 안에 전제는 뭐야? 얘네 둘이 같은 공간에 있는 거야, 여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얘들아? 그래서 얘네들은 절대로 헷갈리면 안 돼. 그냥 다른 얘기야. 어떻게 보면 둘 다, 두 사건이 상관이 없어 보이니까 교집합이 없다는 거랑 그게 그거 같은데? 아니야. 그냥 애초에 그냥 다른 거야. 그냥 배반 사건과 독립 사건은 어떤 느낌이냐면 저거는 빨간색이야. 이거는 맛있어야. 이거랑 다 이거야. 이런 느낌이야. 배반 사건을 가르는 기준과 독립 사건을 가르는 기준 자체가 애초에 다른 거라고. 어떤 딱 특정 상황에서 이럴 때는 배반이고 이럴 때는 독립이야가 아니라 그냥 애초에 기준 자체가 다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어떤 물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빨간색이야 라고 한다면 색깔로 본다는 거고 이건 맛있어 라고 한다면 이거 맛으로 확인하는 거잖아. 그런 느낌이라고. 애초에 그냥 기준 자체가 다른 기준이야. 세상 자체가 다르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배반 사건과 독립 사건은 비스무리한 느낌이긴 하지만 애초에 다른 애야. 알겠지? 다음. 그러면 이 독립 사건과 반대말은 뭐냐? 당연히 뜻은 뭐겠어? 각각의 확률에 영향을 미칠 때지. 그지? 영향을 미칠 때.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야. 그게 조건부야. 생각해봐더라. 우리 조건부에서 했던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었지. 제비 10개 있었어. 당첨이 4개래. A와 B가 뽑을 거래. A가 먼저 뽑고 B를 뽑을 거래. 얘들아, 그럼 여기서 B가 나중에 뽑는 B가 A가 뭘 뽑느냐에 영향을 받니? 안 받니? 받잖아. A가 뭘 뽑느냐에 따라 B의 확률은 변하지. 영향을 받으니까. 맞아? 이런 게 독립의 반대말인 거야. 이해됐어, 얘들아? 그러니까 요런 상황. B가 A에게 영향을 받는 상황. 오케이?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독립사건의 반대말로 종속사건이라고 불러.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때 A가 뭘 뽑느냐에 따라 B의 확률이 바뀌니까 이걸 종속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사건의 독립과 종속이 여기서 튀어나온 거야. 그래서 종속사건의 계산은 우리가 조건부 확률에서 했듯이 얘들아 이거 조건부 확률에서 이거 계산 어떻게 했어? 만약에 B가 당첨될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풀어? A가 당첨된 다음에 B가 당첨될 확률은 이렇게 존재할 거고 A가 꽝이 된 다음에 B가 당첨될 확률은 이렇게 될 테니까 이 경우도 있고 저 경우도 있을 테니까 이렇게 더하면 이게 B가 당첨될 확률이요 라고 하잖아. 종속사건은 너희가 원래 배운 듯이 하면 돼. 이게 일반적인 거니까. 근데 독립은 조금 다르게 계산한다라는 얘기지. 여기까지 내가 한 말 이해됐을까, 얘들아? 절대로 독립과 종속을 헷갈리면 안 돼. 그럼 얘들아,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종속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평소에 하던 그거 지금까지 해왔던 그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면 이 종속이 독립과 반대라는 건 아까 내가 독립 뭐라고 했어? A와 B 사건이 그냥 애초에 사는 세계가 다른 거야. 같은 벤 다이어그램에 있는 게 아니라고. A는 여기 있고 B는 저기 있는 거야. 또 다른 표본 공간 안에 B가 있는 거고 또 다른 표본 공간 안에 A가 있는 거야. 애초에. 이해됐어?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거의 반대말인 종속은 뭐겠어? 이런 상황이라는 거야. 이 상황에서 얘네들이 교집합일 수도 있고 교집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지. 이해됐어? 뭔 소린지? 내 말 이해됐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하나 알 수 있는데 다시 종속이 두 사건이 종속사건이라는 건 그 두 사건이 같은 표본 공간 안에 있다는 얘기야.
얘 반대말이니까. 됐니? 그런데 배반 사건은 뭐라고 했어? 두 사건이 같은 표본 공간 내에 있는데 교집합이 없는 거다. 없을 뿐인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결론이 나오지. 맞잖아. 배반이면 배반이다라는 말은 뭐야? 같은 공간이 있다는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배반이면 당연히 종속이겠지. 같은 공간이 있으니까. 당연한 거야. 내 말 이해되고 있니? 얘들아? 배반이면 당연히 종속이야. 당연히. 그럼 거꾸로는 되겠어? 종속이면 배반이다? 아, 이건 아니지. 왜냐면 이것도 종속이야. 같은 공간 내에 있으면 종속이라고. 같은 표본 공간 내에 있으면 종속이야. 근데 그 같은 공간이 있다라고 했지 걔네들의 교집합이 있다 없다는 상관이 없다고. 종속이랑은.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만 있으면 종속이야. 근데 배반은 뭐야? 같은 공간에 있는데 교집합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배반이다 그러면 종속은 맞지. 하지만 종속이면 배반이다? 이건 아니지. 종속이면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고 뭐 속 들어갈 수도 있고 별의별 게 있겠지. 여튼간에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이건 종속이 맞지. 분간 되니 얘들아? 자, 그러면 근데 종속은 그냥 너무 당연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게 다 종속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종속은 사실 특별할 게 없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게 싹 다 종속이었기 때문에 특이한 게 독립인 거야. 그럼 독립은 자, 이제 생각을 해보자. 이제 우리는 독립사건의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독립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짓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보자. 지금 두 사건 A, B가 독립인데, A와 B가 둘 다 일어나는 확률을 구하고 싶어. A와 B가 둘 다 일어나는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잘 들어봐 얘들아. 쉬운 예로 들어줄게. 얘들아, 내가 만약에 주사위 하나랑 동전 하나를 던질 거야. 주사위 하나랑 동전 하나를 던질 거야. 근데 나 지금 이런 확률을 알고 싶어. 주사위에서 1이 나오고 동전에서 앞면이 나올 확률을 알고 싶은 거야. 얘들아, 일단 이 두 가지가 독립사건이라는 건 이해되니? 야, 내가 주사위 던져서 1이 나왔어. 그러면 동전 던졌을 때 앞면 나올 확률이 감소하냐? 아무런 상관없잖아. 아무 상관없지. 주사위는 주사위대로 따로 돌아가는 거고 동전은 동전대로 따로 돌아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독립이라고.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 자, 됐지? 자, 그럼 가보자. 내가 주사위 하나 던졌을 때 1이 나오는 확률은 6분의 1이지. 당연히. 그치? 다음, 내가 동전 던졌을 때 앞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야. 맞나? 됐지? 그러면 내가 주사위 던져서 1 나오고 동전 던져서 앞면 나올 확률은 너희가 그냥 평소에 하듯이 하는 거야. 뭐야? 이거 아니야? 이거잖아. 이거 말고 방법이 있어? 맞잖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얘들아. 어차피 다 별개잖아. 따로따로잖아. 이 식이 이해되니 얘들아? 어차피 독립이니까 얘 확률 따로 구하고 얘 따로 확률 구하고 동시에 일어나니까 곱하기잖아. 그럼 그냥 12분의 1이 정답인 거야. 이게 독립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법이야. 즉 독립사건의, 지금 이거는 수식으로 쓰긴 하지만 외우는 식이 아니야 얘들아. 당연한 거야. 각각이 별개니까 그냥 얘 확률 구하고 얘 확률 구해서 곱하면 끝난다는 얘기야.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그래서 두 사건이 독립일 때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 즉 A 교집합 B의 확률은 뭐다? 그냥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곱하면 나온다. 곱하면 그냥 나오겠지. 어차피 둘은 상관이 없으니까 지금 내 같은 얘처럼 1 나올 확률 6분의 1이잖아. 안면 나올 확률 2분의 1이잖아. 그럼 둘 다 일어날 확률 당연히 곱하면 되겠지. 이대로 끝난다고. 이게 독립사건의 교집합 구하는 법이야. 그냥 두 사건의 곱. 왜? 둘 다 일어나야 되니까. 식 외우는 게 아니라 너희가 원래 알고 있던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가면 돼. 대단한 식 아니야. 지금 내가 말한 것까지가 63페이지에 대한 얘기였고, 자, 여기에서, 자, 지금 내가 최대한 간단하고 알아볼 수 있는, 너희가 인지할 수 있는 예시를 든 거지. 주사위를 던졌다, 동전을 던졌다, 주사위를 2번 던졌다, 3번 던졌다, 이런 것처럼. 근데 실상은, 얘들아, 어떤 사건들이 독립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는 어려워. 쉬운 일이 아니야. 왜냐면 내가 든 얘들은 세상에서 제일 쉬운 독립의 예니까. 그러므로 앞으로 내가 설명은 이렇게 했다지만 얘들아, 너희가 이 사건들 두 개의 사건이 있을 때, A와 B가 있을 때 이 두 사건이 독립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절대로 너희가 국어 문제 있듯이 이거랑 저거랑 아무 상관 없으니까 독립이야 라고 하면 절대 안 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두 사건이 독립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이 식이 성립하면 독립인 거야. 이 식이 성립한다면 그건 독립인 거고, 성립하지 않으면 독립이 아닌 거야. 왜? 이게 성립을 해야, 그러니까 이게 독립이 아니면 이 식이 성립할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야,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에서 두 확률을 곱했을 때 그게 둘 다 일어날 확률이 언제 나왔어? 막 합집합 P라고 이랬잖아. 근데 독립일 때만 유일하게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얘만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애초에 얘랑 다른 세상이 있다니까? 같은 벤 다이어그램 안에 있는 게 아니야. 같은 표본 공간 안에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A와 B를 더해서 교집합을 뺐더니 합집합이 나왔다. 이 식이 아무런 이 식이 의미가 없는 거지. 내 말 이해됐니, 얘들아? 자, 그래서 예시로 문제를 살짝 풀어보자. 65페이지. 자, 문제 봐봐.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가 나오는 사건을 A. 자, 짝수가 나오는 사건이 A야. 그럼 A의 확률 구해봅시다. 2분의 1이지. 다음 3 이하가 나오는 사건을 B라 하겠대. 그러면 1, 2, 3 3개니까 얘도 2분의 1이겠네. 다음 3의 배수인 사건 C. 그럼 3배수는 2개니까 C의 확률은 3분의 1일 거야. 괜찮지? 자, 이 상황에서 A, B, C 중에 누가 독립이냐라고 물어봤어. 그럼 얘들아, 지금 요 상황으로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말로 한 걸 들었을 때는 누가 독립인지가 애매하거나, 자, 봐봐 얘들아. 얘는 짝수니까 2, 4, 6의 눈이 나올 때고, 얘는 3 이하니까 1, 2, 3의 눈이 나올 때고, 얘는 3의 배수니까 3과 6의 눈이 나올 때잖니? 그러면 얘랑 얘는 원소가 2가 겹치지. 얘랑 얘는 원소가 3이 겹치지. 얘랑 얘는 원소가 6이 겹치지. 라고 생각을 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애초에 그 태도는 잘못된 거라고. 그게 아니야. 우리는 지금 독립이냐 아니냐 판단하기 위해서는 뭘 찾아야 돼?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뭐를 구해놔야 돼? 이걸 구해놓는 거야. 이걸 구해놓는 거라고. 왜? 이거 확인하려고. 이거 되는지 확인하려고. 그러면 A와 B가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는 누구야? 아까 말한 대로 2지. 그러니까 이거 P2가 나올 확률이랑 똑같은 거잖아. A와 B의 교집합이니까. 그럼 이건 6분의 1이지. B와 C의 교집합은 3이지. 6분의 1이네. C와 A의 교집합은 6이니까 얘도 6분의 1이네. 자, 여기까지 구했으면 이제 우리는 독립을 판단할 수 있는 거야. 독립은 뭐다? 이게 성립해야 독립. 이게 유일한 잣대야. 독립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두 사건의 확률의 곱이 교집합의 확률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거다. 그래서 확인해 보면, 자, A와 B. 그러면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곱했을 때 그게 교집합의 확률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면 돼. 2분의 1이고 2분의 1이고 얘는 6분의 1이지. 맞아? 안 맞지? 그러니까 얘는 독립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종속이지. A와 B는 종속이야. 다음 B와 C. 자, B의 확률은 2분의 1이고 C의 확률은 3분의 1이지. 다음 교집합의 확률은 6분의 1이지. 곱하면 나오네. B와 C는 독립이 맞아. 마지막으로 C와 A, AC가 먼저구나. A와 C도 보면 A의 확률 2분의 1, C의 확률 3분의 1, 교집합 확률 6분의 1. 나오네. A와 C도 독립이야. 그래서 결론. B와 C는 독립이고 A와 C도 독립이야. A와 B는 종속이다. 라고 판단하는 거야. 다시 말하지만 독립과 종속의 판단은 말로써 너희가 국어 풀듯이 읽어서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확률을 따로 구하고 교집합의 확률까지 구해서 각각의 확률의 곱이 교집합의 확률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거다. 그래서 그게 맞다면 독립인 거고 그게 아니라면 독립이 아니라 종속이다 라고 판단한다. 알겠지? 이게 유일한 독립을 판단하는 잣대야. 알겠지? 말로써 이해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틀린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뒤에 문제 좀 풀어봅시다.